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 8월 26일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전번 영상, 코로나하고 같이 살자, 델타 변이는 못 이기겠다, 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나온 뉴스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팀을 좀 나눴습니다. 위드 코로나 팀인데요. 코로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니까 호주 정부가 말하고 있는 로드맵 4단계에 따라서 백신 접종률을 70%에서 80%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이 있으면 좀 완화를 해서 경제를 이제 재개방을 해야 된다 쪽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일단은 뭐 스콧 모리슨 정부, 그리고 재무장관 조시 프라이덴버그, 보건장관 그렉 헌트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최대 확진자가 나온 뉴사우스웨일즈주 정부가 있습니다. 오늘 1029명이 나오면서 1000명대 확진자로 이제 올라서게 됐는데요. 상당히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약속한 600만 회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일부 완화책을 좀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9월 13일부터 12개 위험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소풍을 간다든지 뭐 피크닉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5km 반경 내에서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1시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2회 마친 사람 한해서만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걸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12개 지역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지역도 5km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는데요. 다만 5명 아이 포함해가지고요.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완화책이 작은 거 아니냐, 기대보다는 작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하필이면 오늘 1000명대가 넘게 나오는 바람에 이거 완화해도 사람들이 안 나갈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존 바릴라로라고 국민당 소속의 부주지사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글래디스 베리지클레안이 주 전체를 봉쇄를 할 때 기자회견 없이 SNS로, 그러니까 트위터에다가 주 전체를 봉쇄를 하겠다라고 갑자기 발표를 하는 바람에 존 바릴라로가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기자회견을 같이 하면서 화해를 했구나. 요즘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기자회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글래디스 베리지클리아는 지금 현재 그레이터 시드니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존 바릴라로가 담당을 해서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는 존 바릴라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주지사가 매 시간 발표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왜 헷갈리게 같이 나와가지고 발표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요즘에 발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인들인데요. 호주 정부의 로드맵을 지지를 하면서 아무래도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퀀타스 항공이 그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계속해서 국경을 개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죠. 정부에서는 일단은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요번에 스콧 모리슨 정부의 로드맵을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앨런 조이스가 나오면서 스콧 모리슨 정부도 상당히 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발언들을 조금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기업인인 퀀타스 CEO 앨런 조이스를 필두로 다른 기업인들도 다 같이 지금 호주 정부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내셔널뱅크 CEO인 로즈 맥큐언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백신 접종을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이제 맞게 되니까 재개방을 하게 되면 요 컵데이가 있는 날을 호주의 프리덤 데이로 명명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또 정부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수 언론사인데요.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보수 언론사들이 이제 정부를 지지하는 류의 뉴스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올려드린 채널 7에서는
이탈리아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류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린 패스라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신 여권을 만들어서 백신 맞은 사람들은 훨씬 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의료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의무화를 지금 4월부터 이미 해놓은 상태고요. 9월 달에 지금 하려고 했는데 요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호주 정부도 내일 내각이 요 부분에 대해서 백신 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언론사에서 나온 얘기로는 애플하고 구글하고 지금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애플페이라든지 구글페이 쓰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QR 코드를 적용해가지고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뉴스를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어티 모델링은 호주 정부가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발표했을 때 적용했던 모델링이 도어티 모델링입니다. 도어티 모델링을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80% 백신 접종으로 락다운을 끝내면 호주에서 한 2만 5천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새로운 모델이 공고를 했다. 전염병 학자이자 서호주 대학의 공동 저자인 닥터 조이 하이데는 아직 심사를 거치지 않은 새로운 모델이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치료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호주는 개방 전에 더 높은 예방 접종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하이데와 공동 저자인 호주 국립대학의 쿠엔틴 그래프턴 교수와 멜번 대학교의 톰 콤파스 교수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호주인의 예방 접종률을 90%, 취약 인구의 경우 95%를 요구를 했습니다. 노인과 호주 원주민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70%라든지 80%의 재개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나왔네요. 예, 다음은 위다 코로나 팀인데요. 코로나하고는 절대 못 살아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정부의 로드맵을 지지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뉴사우스웨일즈처럼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는 재개방 안 한다. 라는 얘기겠죠. 일단은 서호주 주지사인 마크 맥고안이 있고요. 강력하게 호주 정부하고 뉴사우스웨일즈주를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퀸즐랜드 주지사 아나스타샤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국경을 전면적으로 봉쇄를 하면서 뉴사우스웨일즈주하고는 국경이 열리려면 못해도 한 10주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다니엘 앤드류스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빅토리아주가 확진자가 한 70명에서 50명이 나왔다가 어저께 같은 경우는 45명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좀 잡는 게 아니냐라는 조금 반응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오늘 거의 더블인 80명이 나오면서 이 기대가 확 깨지는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0명에서 45명대로 이렇게 접어들었을 때는 야, 이쪽이 좀 위태위태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다시 이제 80명이 나오면서 이쪽이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 빅토리아 주지사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뉴사우스웨일즈주가 일단은 완화 정책을 쓰고 1029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야, 우리는 뉴사우스웨일즈주랑 같이 함께 못하겠다. 우리는 그 길을 안 갈란다. 라고 확실하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에는 조금 중립적인 발언을 좀 해가지고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선을 좀 그어줬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서호주처럼 그렇게 강하게 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뉴사우스웨일즈처럼 그렇게 루즈하게 할 것도 아니다. 각자 주마다 틀린 정책이 있기 때문에 각자 주마다 알아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스콧 모리슨 총리를 좀 겨냥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콧모하고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다니엘 앤드류스하고는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요걸 좀 겨냥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죠. A에서 이제 B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다른 주들도 다 이제 따라야 되는데 뭐 각자마다 다 틀린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로드맵은 조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은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이제 간접적 참여팀인데 일단 뭐 노동당 대표인 알바니지 같은 경우는 뭐 스콧 모리슨 정부의 70에서 80% 접종률 맞는 거를 지지는 합니다. 로드맵을 지지를 하긴 하는데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해온 스콧모 정부가 지금 못하고 있다,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두 가지를 꼽는 거죠. 하나는 느린 백신 접종률, 그러니까 백신을 왜 제대로 확보를 못했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한 특별 격리 시설, 호텔 방역이 이게 안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됐지 않냐. 특별 격리 시설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라고 이렇게 계속 스콧 모리슨 총리를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지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지지율이 스콧모 정부가 조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좀 얻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동당에서는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어떤 시나리오냐면 일단은 지금 상황이 스콧 모리슨 정부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 여론은 언제나 좀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어가고 이게 10월 중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 말 정도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 이제 백신 접종률이 한 80%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좀 바뀌겠죠. 백신 맞았는데 이제는 좀 자유를 좀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서호주 주지사라든지 퀸즐랜드 주지사, 빅토리아 주지사라든지 야, 우리는 개방하는데 좀 천천히 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 여론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걸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빌 시어튼이라든지 알바니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부의 로드맵은 지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는 조금 선을 그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스코모를 공격하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넣어놨습니다. 간접적 참여팀.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총리 저신다 아던인데요. 뭐 직접적으로 호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지만 처음 이제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확진자가 뉴질랜드로 들어오면서 하필이면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 보니까 뉴질랜드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호주에서 지금 있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게 뉴질랜드 총리한테도 그 화살이 좀 쏠렸는데요. 백신 접종률 왜 이렇게 낮냐? 다른 선진국들은 지금 빨리 가는데 지금 뉴질랜드가 꼴찌다 꼴찌라는 비난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뉴질랜드 총리 저신다 아던 쪽에서는 우리가 알파 때는 잘 막아냈는데 델타 때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했다가 다시 아니다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코로나하고 같이 살 수 없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다시 이제 방향을 좀 확실하게 바꾼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뉴질랜드가 뭐 락다운에 걸리고 나서 제가 데이터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노출 사이트, 관심 지역 같은 경우는 락다운 이후에 굉장히 확 줄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락다운이 좀 연장이 되겠지만 일주일이나 2주 안에 좀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 다음은요. 캔버라 최고장관 앤드류 반데 뭐 직접적으로 우리 코로나하고 같이 못 살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이렇게 캔버라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 바릴라로 부주지사를 겨냥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캔버라 이쪽으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실 갈 때 그 폐수 파이프라인 있죠. 폐수 처리장 시설에서 코로나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좀 알고 있어라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뭐 갑자기 뭐 기자회견에서 얼굴을 많이 비추는 바람에 약간 좀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팀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뉴스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퀀타스가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3억 정도가 이번 회계연도에 손실이 났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작년까지 합산하면 거의 한 50억 달러 정도 지금 손실이 난 상황인데 손실이 나게 되면 손실이 났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빠지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 열리기 전인가 이렇게 다시 퀀타스 앨런 조이스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퀀타스 항공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시드니하고 런던 장기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드니하고 로스앤젤레스 미국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아시아권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발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올 연말은 힘들지만 내년 4월 달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해외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 지수가 좀 많이 올랐네요. 한 3점 몇 프로 오른 것 같아요. 아무튼 모릅니다만 아무튼 올랐습니다. 그렇게 발언을 하니까 서운한 사람이 이제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이제 마크 맥고원이 그걸 듣자니 지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퍼스하고 런던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 노선을 왜 발표를 안 하고 시드니하고 런던하고 가는 노선을 발표를 하냐. 퍼스하고 런던하고 가는 노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퍼스 공항을 업그레이드 한 게 지금 투자한 금액만 해도 1,500만 달러다. 서호주가 현 상황에서 철광석 팔아가지고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호주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다. 그런 혜택을 우리는 지금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걸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빅토리아주가 현재 락다운에 지금 걸려 있다 보니까 2년 연속 AFL 파이널을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AFL 회장이 지금 마크 맥고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서호주 쪽으로 결정이 지금 나는 것 같은데요. 마크 맥고완은 빅토리아주 다니엘 앤드류스한테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퀸즐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호주 정부하고 각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퀸즐랜드주에서는 투움바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죠. 특별 격리시설 우리가 단독으로 격리시설 만들겠다 올해 안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네요. 스콧 모리슨 총리가 물론 이제 보고를 받았겠지만 상당히 불편한 내색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브리스번 공항에서 투움바 공항까지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브리스번에서 이걸 우회해가지고 투움바로 들어가려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없이 퀸즐랜드주는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우회 안 하고 어떻게 할 건데 물었더니 브리즈번 공항에서 버스로 이쪽으로 옮기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 아나스타샤는 야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정부가 따라올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오늘 뉴스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도표는 또 다른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지금 양분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격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이 팀에 합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비난을 서로 하게 될지 뉴스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